24살 김수연은 지리산 등산로에서 집게를 이용해 담배꽁초를 집어 검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매년 방학마다 전국의 국립공원을 돌며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그녀의 작은 일상이었죠. 수연은 어릴 적부터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산행을 다니던 시절, 그녀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보며 마음 아파했죠. 특히 담배꽁초가 생분해되는데 오래 걸리고 독성 물질이 토양에 스며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더욱 신경 쓰이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이번 여름 마지막 봉사활동으로 지리산을 선택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처음 등산했던 곳이 바로 이 지리산이었기 때문이죠. 1시간 동안 담배꽁초만 100개는 주운 것 같네. 수연은 중얼거리며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제법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자연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주변 등산객들은 그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수연은 밝게 웃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줍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지저분할 수 있지만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감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햇살이 강렬해지자 수연은 물통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정상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변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지리산의 여름은 특별했습니다. 푸른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 다양한 야생화의 향기, 새들의 노랫소리가 어우러져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 쓰레기를 줍고 내려오는 길에 산악박물관에서 안내봉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그녀에게 이번 봉사활동은 대학 생활의 마지막 추억이 될 것이었습니다.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길, 수연은 담배꽁초가 유독 많아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3배는 많은 양이었죠. 이상하게 여긴 그녀는 조금 더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노란 산수국과 하얀 구절초가 피어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그 사이에 버려진 쓰레기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정상 부근 쉼터에 도착한 수연은 담배꽁초가 많았던 이유를 곧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명의 젊은 남성이 쉼터 한가운데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들 주변으로는 이미 수십 개의 담배꽁초가 무심하게 버려져 있었고 맥주캔과 과자 봉지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멈춰 상황을 살폈습니다. 다른 등산객들은 2 남자를 눈치 보며 쉼터의 다른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곧 분명해졌습니다. 2 남자는 고성방가를 하며 다른 등산객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해 무례한 농담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런. 수연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단단히 쥐고 2 남자 주변의 쓰레기를 주우려 다가갔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봉사활동의 의미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수연이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자 한 남자가 그녀를 발견하고 친구를 팔꿈치로 툭 쳤습니다. 그들은 키득거리며 수연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그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저기, 아가씨, 첫 번째 남자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약간 흐릿했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우리 때문에 일이 많아졌네? 미안하게 됐어. 두 번째 남자가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진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남자가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봐. 말을 걸면 대답을 해야지. 예의가 없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어려워하는 성격이었지만 이런 상황은 더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보호하는 일은 그녀에게 중요했습니다. 수연은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기는 국립공원이라 금연구역인데요. 쓰레기도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두 남자는 잠시 놀란 듯했으나 곧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자신의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수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좋은 날씨에 왜 이렇게 예민해? 조금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의 숨에는 술 냄새가 진하게 묻어났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뜻을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러 오는 곳이에요. 서로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에 두 번째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수연의 쓰레기 봉투를 발로 걷어찼고 검은 봉투가 찢어지며 그동안 주워 모은 쓰레기들이 다시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2시간 넘게 모은 쓰레기가 순식간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쓰레기나 주우러 다니는 꼴이라니. 대학생 맞아? 취업 못해서 이러고 다니는 거 아냐? 남자들의 조롱에 주변 등산객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복받쳤지만 싸움으로 번지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흩어진 쓰레기를 다시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수연의 앞에 침을 뱉었습니다. 침은 그녀의 신발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충격에 수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지만 그녀는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두 남자는 잠시 멈칫했다가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수연을 놀림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등산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던 수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기는 공공장소예요.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세요. 수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빠졌지만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일어나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본능적으로 수연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이 그들의 기세만 올려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연의 목소리에는 이제 약간의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두 남자는 그녀의 말을 비웃기만 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일부러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그녀 앞에서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들은 수연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발로 차거나 농담을 던지거나 조롱하며 그녀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수연은 최대한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절대 그들 앞에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수연을 향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남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주변 등산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쉼터 입구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듯한 그 할아버지는 평범한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매는 젊은이들보다 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젊은이가 그렇게 행동해서야 되겠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멈춰서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만 이내 다시 오만한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노인네가 뭔 상관이야? 비켜,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한 남자가 할아버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말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가 할아버지를 밀치려 했던 그 순간 할아버지의 움직임이 변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할아버지는 남자의 손목을 잡아 꺾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할아버지는 몸을 비틀어 피한 뒤 정확한 발차기로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두 남자는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당장 산에서 내려가라는 말이었죠. 남자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재빨리 일어나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남긴 쓰레기와 담배꽁초만이 상황을 증명하듯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직도 방금 전에 목격한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젊은 남자 둘을 순식간에 제압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괜찮은가, 아가씨?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제 더욱 부드러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그녀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흩어진 쓰레기들을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나이에 비해 매우 민첩했습니다.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수연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지만 그의 행동은 분명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함께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수연은 종종 할아버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주름져 있었지만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아가씨구먼. 용기도 있고 마음도 곱고. 할아버지의 말에 수연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녀가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칭찬은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쉼터를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다시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명함이었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수연은 명함을 받아들고 글자를 읽었습니다.
대성산업 회장 장도연.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성산업은 환경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중견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수연의 놀란 표정을 보고 장도연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리산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이 유명 기업의 회장이라니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네처럼 옳은 일에 용기를 내는 청년이 필요한 시대야. 장 회장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연락하게. 자네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거든. 장 회장은 가볍게 인사한 후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린 명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꿈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소중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수연은 남은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산악박물관에서의 안내봉사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종일 장도연 회장과의 만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말, 그의 행동, 그리고 그의 명함.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수연은 새로운 희망에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학기 수업을 들으며 틈틈이 자기소개서를 준비했습니다. 장 회장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그 명함은 그녀의 지갑 속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여러 기업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성산업의 공고도 눈에 띄었습니다. 환경공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채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장 회장의 명함을 활용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기보다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결국 수연은 대성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의 일반 지원자로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환경보호 활동과 봉사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장 회장과의 만남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만의 특별한 기억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대학 생활의 마지막 학기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졸업 프로젝트, 시험, 그리고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수연은 가끔 지리산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의 만남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졸업이 다가오자 여러 회사로부터 면접 제안이 왔습니다. 수연은 그 중에서도 대성산업 면접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회사의 환경 보호 철학과 그녀의 가치관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장 회장과의 만남을 언급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그 사실은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면접 당일 긴장한 마음으로 대성산업 본사를 찾은 수연은 회장실 근처를 지나가며 장 회장을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면접은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여러 지원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 수연은 복도에서 장 회장을 마주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고 장 회장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씁쓸한 마음으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합격이었습니다. 수연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지리산에서의 만남이 특별한 의미가 없었던 것일까? 혹시 장 회장에게 연락했어야 했을까?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들로부터도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취업 시장의 벽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수연은 좌절감에 빠졌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위해 잠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만 수연의 마음속 실망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머무는 동안 수연은 지역 환경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작은 하천 정화 활동, 환경교육 프로그램 보조 등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이 장 회장에게서 받은 명함은 여전히 그녀의 지갑 속에 있었습니다. 가끔 그것을 꺼내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의미를 알게 될 거라는 희미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수연은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이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불합격 통지였습니다. 환경공학 전공자들의 취업 경쟁은 예상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카페의 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리산에서의 경험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장 회장과의 만남, 그의 명함, 그리고 그가 했던 말들.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수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그저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생각이 오만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장 회장의 명함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은 아닐까? 그녀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명함의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대성산업 회장 장도연. 친구들은 다들 취업에 성공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중이었습니다. 수연만 아직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기력감을 느꼈습니다. 대학 시절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실망스러운 것일까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은 더욱 어두워졌고 수연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그녀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취업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었지만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연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채용 공고를 찾아보았습니다. 환경 관련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 가능한 모든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력직을 원했고 신입을 뽑는 곳은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수연은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진솔하게,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경험이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해 특별할 것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수연은 고민했습니다. 대학원 진학도 생각해 보았지만 등록금 문제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계속하는 것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조금씩 비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의 웅덩이에 비친 하늘이 파랗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장 회장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수연은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녀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수연 씨 맞으신가요? 대성산업 인사팀입니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는 그녀에게 특별 면접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본사에서. 수연은 혼란스러웠지만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로 승낙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갑자기 특별 면접을 제안한 것일까요?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면접 복장을 단정히 갖추고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녀의 표정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수연은 대성산업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환경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자원 재활용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전공과 관심사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분야였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수연은 지리산에서의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장 회장의 눈빛, 그의 말투, 그리고 그의 행동. 모든 것이 특별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대성산업본사는 서울 도심의 현대적인 건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가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벽면에는 회사의 역사와 성과를 보여주는 패널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장도연 회장의 사진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김수연님 오셨군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정중하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수연은 직원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들은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연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일반 면접실이 아닌지, 어떤 특별 면접인지 궁금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대표이사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그녀를 회장실 앞까지 안내했습니다. 문 앞에서 직원은 수연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연은 회장실 앞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고 입안은 바짝 말랐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얼마 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그녀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회장실은 예상보다 소박했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벽면에는 자연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지리산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 장도연 회장이었습니다. 자네가 맞군. 김수연 씨. 장 회장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 회장은 그녀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의 마음은 이제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서류 정리하다가 자네 이름을 봤네. 놓칠 뻔했구먼. 장 회장의 말에 수연은 놀랐습니다. 그가 직접 서류를 검토한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장 회장은 수연의 자기소개서를 꺼냈습니다. 그는 수연의 환경보호 활동과 봉사 경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지리산에서 보여준 용기와 신념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부끄러워하며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특별 채용으로 결정했네. 장 회장의 말에 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특별 채용이라니, 그것도 회장의 직접 결정으로. 그녀는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 회장은 손을 저으며 그녀의 실력과 인성이 회사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녀의 직함은 환경 관련 사회공헌 프로젝트 팀 연구원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수연은 열정적으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회사의 환경 보호 철학과 그녀의 가치관이 일치했기에 일은 즐거웠습니다. 동료들도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수연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장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혼자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장 회장은 반갑게 그녀를 맞이하며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떤가? 장 회장의 질문에 수연은 진심으로 만족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고 동료들도 좋으며 회사의 환경에 대한 진지한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회장은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장 회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리산에서 그가 보여준 놀라운 몸놀림의 비밀이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임무를 수행하다 전역한 후 그는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기계 부품 공장이었지. 하지만 나는 항상 자연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있었네. 장 회장의 말에 수연은 자신과 그가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점차 회사의 방향을 환경기술로 전환했고 지금의 대성산업을 일궈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 그리고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는 것. 자네가 지리산에서 보여준 모습이 내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 옳은 일에 대한 신념, 그것이 중요하지. 장 회장의 말에 수연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투와 따뜻한 눈빛에서 그녀는 진정한 리더십을 느꼈습니다. 그는 은퇴 대신 젊은이들을 도우며 회사를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그를 존경했고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장 회장은 수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 사무실로 오게.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 장 회장의 격려에 수연은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일, 그것이 그녀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일을 더 큰 규모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수연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학교에서 채택되었고 회사의 이미지도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장 회장은 그녀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고 팀장으로의 승진을 제안했습니다. 어느 날 장 회장은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에 수연을 초대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대성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더 깨끗한 지구,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연을 지목하며 그녀의 프로젝트를 회사의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수연은 장 회장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지리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같았습니다.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연 씨, 기억하게. 세상이 아직 살만한 이유는 누군가 묵묵히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네. 장 회장의 말은 수연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사무실 창문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밝은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창가에서 돌아서며 다짐했습니다. 장 회장처럼 자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리라고.